네, 안녕하세요. YBM 파워토익 박혜영 강사입니다. 토익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8-7 다중지문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해설 강의입니다. 일단 제가 바로 번역을 하면서 정답을 도출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의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라는 걸 100% 복원된 기출 내용으로 확인을 꼭 하셔서 학습에 도움을 받으시고, 동시에 제가 막 문제 풀이를 해드리지는 않지만 문제를 풀면서 그래도 답을 공개하는 과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고 페이지를 굉장히 빠르게 넘겨가면서 이미 읽은 사람들에 대한 서브적인 해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푸신 상태로 이 영상을 접하시는 경우라면 스탑을 임의적으로 해가시면서 화면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7의 다중지문은 일단 176에서 200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6에서 180번을 두 세트로 해서 5문제씩 세트가 구성된 이중지문, 더블 패시지. 3중지문이라 그래서 이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지문이 3개까지 붙어나는 게 186에서 200번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5세트가 구성되는 부분이 독해 시험, 8-7에서도 시험장 갔을 때 전체 중에 제일 마지막 쪽에 만나는 구성입니다. 일단 이중지문 먼저 하나 실제 기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에서 180번이고요.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and form 이기 때문에 보시는 첫 번째 지문 letter,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 이제 form이 되는 거죠. 스탑을 해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푸신 분들. The Edison이라는 제목 있죠. Edison. 그리고 Financial News at your fingertips라는 말이 나왔는데, fingertips가 이제 부제에 있잖아요. fingertips는 손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너무 가까이에서 그냥 쑥 하면 쑥 볼 수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편의성 강조한 표현이고, Financial News면은 금융 소식이죠. 맥스웰 존슨이라는 사람한테 글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월 1일 날 글 쓰고 존슨 씨께라고 부르는 겁니다. Time passes quickly.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죠. And it's now nearly 1 year since you began receiving the Edison G를 each month, every month의 동의어로 자주 사용되는 실제 영어 표현입니다. 각각의 달보다는 매달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매달 우리 그 구독지 같은 느낌이죠. 에디슨이 뭐 신문이든 잡지든 출간물인 거죠. 그 출간물을, 발행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받으신 지가 벌써 매달 받으신 게 1년이 돼가네요. This subscription, 이 구독이 has kept you informed. 역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keep 목적어 pp 하면 그 목적어에 들어가는 대상이 뭔가 최신 소식이나 내용을 잘 인지받다 정도로 통용됩니다. Of the latest news, 최신 소식이죠. From the world of finance, 금융계, 전 세계 금융계. But in just 1 month.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흘러가면서 이제 단 한 달이면 you will receive your final issue. 잡지나 신문, 전기 간행물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한 issue라는 단어는 여기서 절대 문제점이란 뜻이 아니고요. 잡지의 특별 호에서 호도 이슈고요. 5월 호에서 호도 이슈입니다.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이란 접속사죠. You act now. 지금 행동을 옮기시지 않으시면, 이란 얘기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구독 갱신을 안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벌써 계속 다 받으셨고 이제 마지막 이슈 하나밖에 안 남아요. We hope you will continue your readership. 구독이죠. 구독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Without interruption. 중간에 끊기는 거 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갱신해서 계속 보란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e now offer 3 delivery options. 그래서 delivery 옵션을 3개를 제공을 해요. 그런데 choose the one that's right for you. 오른쪽이 아니고요. 본인한테 꼭 맞는. 그래서 print version, internet version, deluxe packag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송 방식이죠. 근데 print는 일단 지면이나 인쇄, 기본적인 지면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aper edition이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넘겨가는 거,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종이 버전으로 Edison지를 deliver to you by regular post. 그래서 post가 우편이거든요. 여기 정기 우편 형식으로 가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버전을 보면은 디지털 버전이니까 어떻게 봐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사를 보거나 이런 거지 페이지를 넘길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prefer, 당신이 선호하는 electronic device, 전자장치, 그게 타블렛 PC든 스마트폰이든 이게 된다는 얘기죠. 인터넷 버전이 있고 deluxe package 상품은 위에서 언급한 2개가 믹스된 거예요. both A and B로 엮은 거예요. print 버전하고 digital options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있다. Place your order by 4월 15일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20 할인돼. 정가에서. 그래서 visit our website를 들어가서 take advantage of 이 혜택을 꼭 누리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까지 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이 되는 포인트로 제가 내용을 읽어가면서 제가 먼저 봤던 내용에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상황이 파악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정 날짜의 기한을 얘기하면서 이때까지만 할인된다고도 얘기한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옵션을 3개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고객이 분명히 뭘 고르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것이 공개되는 부분이 폼이에요. 근데 폼을 고객이 작성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고객이 작성을 했는데 그 고객의 이름이 맥스웰 존스턴이죠. 아까 편지 받은 사람 연관되죠. 근데 이 사람이 주문한 걸 보면 자, 폼은 체크가 돼요. 딜럭스 패키지를 선택했어요. 그럼 딜럭스 패키지 선택했으면 이거 다 아닌 게 바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디지털 버전하고 프린트 버전 다 받을 거예요. 그죠? 다 받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받기로 예상되는 물건의 그 잡지나 신문 발행물의 그 배송일이 예상 배송일이 5월 1일이에요. 총 금액 이렇게 확인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문한 날짜가 써 있죠.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날짜를 얘기를 했어요. $20 할인 받으려면 4월 15일 전에 주문해라. 근데 주문한 날짜가 4월 5일이야. 그러면 무려 열흘 전에 주문이 완료가 됐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관 정보는 뭔가요? 이 사람 할인받은 금액이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죠. 첫 번째 질문인 letter의 목적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연체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구독 기간이 끝나가는 사람한테 갱신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late payment, 연체, 체납은 답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inquire about, 물어봤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보기 B, subscription, 구독을 renewal, 갱신해줘라 라는 걸 권장하려고 정답입니다. Part 7은 단어가 조금씩 바뀌어서 통용돼도 비슷한 의미면 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기 C, to explain an increase in subscription prices, 가격대가 오른 건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보기 D, to ask for updated contact information. 고객님 연락처 옛날 번호인 것 같은데 새 거 주세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정답 B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지문에서 readership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interruption, 끊기는 거 없이. 빠르게 act out 하셔가지고, act now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게 subscription, renewal을 탄생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what does the letter? 질문에 letter이 있고 letter은 첫 번째 질문이라서 여전히 연계성으로 맞추는 공통정보 문제는 아니고 첫 번째 질문 안에 영역이 있음을 시사하겠죠. 그리고 D. Addison, 이 지에 대해서 언급된 사항, it is printed monthly, 정답입니다. monthly나 li가 붙어도 형용사 부사를 혼용할 수는 있는데요. monthly 자체가 월별로 매달이란 뜻입니다. 그럼 monthly의 동의어가 뭐였을까요? 맨 처음부터 시간참 빠르죠. 그러면서 each month, 우리가 각각의 달이라고 안 읽고 every month의 동의어로만 잘 파생했다면 이건 곧 monthly랑 스펠링만 약간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paraphrase 됐죠? 근데 새로운 컬럼이 추가가 됐다 최근에. 광고를 포함하네 안 하네. 그리고 보기 뒤에 editor in chief는 수석 편집장 같은 사람이거든요. 편집장을 새로 뽑았다 몰라요. 우리는 확인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78번 동의어 찾기 문제입니다. 단일 지문, 다중 지문의 속성을 가리지 않고요. 언제든 어느 지문에서든 출제될 수 있는 특정 단어의 어근을 잡아서 그 단어의 유의한 의미를 맞춰주는 문제죠. 근데 letter에서라고 해서 여전히 첫 번째 지문으로 국한이 돼 있고 거기서 issue라는 단어가 뭐랑 똑같는가? 아까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 이건 잡지의 발행호라고 했었어요. 그죠? 기억에 혜택, 이득, 그 다음에 bill, 청구서, 보기 뒤에 problem, 아깝지만 이 뜻이 아니라 publication, 출간물의 호를 발행한 그 호의 느낌, 출간 발행물이 되는 거예요. 기억에 final issue에서 issue는 final publication이구나. paraphrase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79번, what is suggest about? 독해에서 많이 보일 수도 있는 패턴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suggest about은 제안 권고가 아니라 암시 시사예요. 그런데 Mr. Johnson's order에 대해서 암시 시사는 제가 봤을 때 Mr. Johnston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지문 수신자이자 마지막 지문 폼을 작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 지문에 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곧 연결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자, A가 정답이죠. 디스카운트된 프라이스를 포함한다는 것은 디스카운트 받은 고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는 4월 15일. 첫 번째 지문에 날짜로 분명히 키포인트가 나왔었고 $20 할인 받으려면 4월 15일 전에 주문해라. 근데 4월 5일 날 주문한 게 폼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할인 자격이 있죠. 그리고 보기 B처럼 우편 주소를 잘못한 걸 포함하고 있다. 보기 C처럼 내년에 자동으로 갱신이 될 거다. 자동 갱신이 될 사람이면 애초에 직접 고객한테 편지를 보내서 업체 측에서 이거 끊김없이 계속 구독되게끔 갱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되는데. 그죠? 그리고 보기 D. 예상되는 바로는 딜리버리 계획된 것보다 늦게 될 거다라는 부정적인 맥락은 확인조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5월 1일 날 존스턴 씨가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5월 1일은 여러분이 봤었던 밑에 지문표에서 예상되는
물건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럼 배송일 날 이 사람이 받는 버전이 딜럭스 패키지인 거 기억나요? 그리고 첫 번째 짐에서 딜럭스 패키지는 프린트하고 인쇄 버전, 디지털 버전 이거 두 개를 같이 포함했어요. 그게 프린트 버전의 잡지 같은 형태로도 받을 거고 디지털 버전도 같이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each month, monthly 개념으로 하는 거지만 1년치 구독에 대한 송장을 받을 거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월 1일 날 송장이나 영수증 같은 거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물건 자체를 받는 거죠. 그리고 advisors는 뭔가 고문, 재문, 자문 고문위원이에요. 사람의 직업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지션명인데 financial 고문들에 대한 목록을 받는다. 이상하죠. 그리고 타블렛 PC든 스마트폰이든 디바이스는 실질적인 기기의 장치예요. 근데 자그마한 휴대용 어떤 조그마한 전자장치를 받는다? 전혀 잘못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D로 가게 됩니다. access to는 접근과 열람, 권한의 의미를 하고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받게 되니까. 그런데 print는 써져 있지 않지만 여기 그렇다고 해서 only라고 하는 단어 등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버전만 받는다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print version and digital version이라고 쓰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버전도 받는 건 맞아요. 그것도 열람할 수 있는 건 맞고. 자, 한 질문 풀었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메일하고 article. 어려울 수도 있는 지문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메일 확인해 보면 나델이라는 사람이 리베이터라는 사람으로부터 글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글 쓴 날짜는 7월 15일이고 planters. 플란트 뒤에 tours가 견학이나 관람이기 때문에 plant는 식물이란 뜻도 있지만 식물 투어는 안 하잖아요. 여기서 plant는 factory, 동의어로 공장이라고 보여주고요. 나델씨에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The July 1st issue, 7월 1일자 호 business tomorrow 약간 이렇게 이탈릭치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건 보통 글, 출간물, 뭐 예술 작품 어떤 것들의 고유 이름성을 유발해요. 그리고 article이 나와 있고 features가 나와 있기 때문에 feature는 동사일 때도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자체로도 특집 기사도 되는 그런 어휘입니다. 교육에 여기서 이슈는 문제점이 아니라 또 뭐예요? 호예요. 발행물. 그래서 비즈니스 투마로의 7월 1일 호가 아티클을 특징적으로 할 건데 그 아티클의 특징 내용이 plant tours, 공장 투어에 관한 거예요. The article is written for visitors. 이 아티클 자체가 써지는 명목이 visitors를 위한 거예요. 누구 방문객들? Manufacturing facilities. 공장을 다른 말로 길게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제조 공장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보라고 써진 글이 아티클이 하나 뜰 거예요. But I think that.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it contains information. 정보를 담아야 된다고 봐요. 정보가 담아져 있는 게 정말 진정한 기사라고 봐요. We could use.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뭐를 위해서? To improve the tours. 투어를 개선할 수 있게끔. 그 사이에 막 that 같은 것이 계속 실종이 되면서 생략이 되면서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단어의 맥락을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We offer, 우리가 제공하는 tours. 명사 뒤에 문장은 보통 그 문장의 앞에 명사를 꾸미듯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And make them more visitor friendly, user friendly, visitor friendly. 그래서 이렇게 friendly가 hyphen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친화적인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친화적인이라는 느낌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좀 용이하고 쉬운. 이게 visitor friendly라는 건 방문객 친화적인 정보를 좀 더 담아야 된다. 그게 좋다라는 얘기는 방문객 친화적이라는 건 방문객 봤을 때 이해가 쉬운 거, 좀 쉬운 거. Please revise. 수정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current, 현재의 그 tour script, 투어 관련돼서 스크립트 써져 있는 내용을 좀 수정을 하세요. 뭘 다룰 수 있게끔 Mr. Almeida라는 사람의 observations, 관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 tour guide에 대한 그 사람의 내용을 조언으로 해서 좀 바꿔서 수정하세요. 그걸 반영할 수 있게끔. Our next tour, 우리 다음번 투어가 공장 투어 일정이 not scheduled until the end of next month. 다음 달 말까지는 일정이 안 잡혀 있다. Not until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ot until이라는 어휘는 뭐 때까지는 아니야 라는 거는 그 시점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 시점은 돼야 있지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Not until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은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next month 다음 달은 그냥 다음 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글 쓴 날짜가 7월입니다. 7월에 글 쓴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에 다음 달은 8월일 겁니다. 그래서 8월에 the end, 끝자락은 곧 8월 말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8월 말일 될 때까지는 우리 투어 일정이 없잖아요. 그 말은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8월 말에 이제 그 다음 투어가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8월 말 돼야 그 다음 투어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준비하려면 8월 1일이 아무래도 probably 아마도 reasonable한 deadline, 마감 기한이겠죠. 이 revision을 수정을 할 수 있는. Also, 또한 I would be happy, 기쁘겠어요. To listen if you have your own ideas. 당신께서 당신만의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네요. To our improvement에 대한.
sincerely 이러고 글을 썼어요. 자, 이제 기사글입니다. 이번 문제는 임의적으로 저희가 기억을 해나가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계속 전환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일단 이메일 안에서 풀릴 수 있으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베이로 씨는 어떻게 이 글의 수신자인 나델 씨가 tour script를 revise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가? 보기 A, 좀 더 테크니컬한 정보를 담음으로써. 이건 오히려 반대축이 됩니다, 여러분. technical information은 기술적인 정보란 뜻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전문 용어가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럼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비전문가 봤을 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technical information은 되게 어렵고 헤비하고 해박한 그런 term이 들어간 그런 정보입니다. 보기 B는 회사 상품에 대해서 좀 정보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되고요. 보기 C, 특정 그룹이 어떤 그룹이든 그 그룹들을 위한 각각의 투어를 맞춤으로 해보세요. 커스터마이징으로. 보기 D, to making easier to understand. 방문객들이 비전문가 입장이라 봤을 때 그들이 봤을 때 좀 더 쉽게 하세요. 아까 friendly 기억나요? Part 7에 friendly라는 단어가 지문에서 출제자분들의 시각상 easier의 의미랑 비슷하게 통용이 된 거예요. paraphrase. 정답은 D로 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According to the email, 우리가 읽은 지문에 그대로 여전히 있고요. When will the next planned tour most likely take place? 당연히 풀 수 있죠. 아까 until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었었고요. Not until을 더불어서 우리가 다음 달 말일까지는 투어 일정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석했더라? 다음 달 말은 돼야 투어가 있잖아. 근데 물어본 건 다음 달 투어가 언제야? 그러니까 글 쓴 날짜 7월 달 중에 어둠에쯤에서 우리가 8월로 연상을 했고 말일이라는 end만 숫자로 끝자락 날짜를 넣어주시면 이 문제의 정답은 8월 31일이 됩니다. 그럼 8월 1일은 뭐예요? 8월 1일은 다소 생뚱맞게 그냥 수정된 내용을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근데 submission deadline이 언제야? 라고 물어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문제의 정답이 잘 도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83번. Mr. 알메이다 씨께서로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질문에 이메일이라는 말도 딱히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알메이다가 아까 분명히 첫 번째 질문에서도 잠깐 등장했었어요. 알메이다라는 사람의 관찰 내용을 다뤄줄 수 있게끔 tour script 수정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메이다라는 사람은 발신자, 수신자 이름도 아니고 제3자로 등장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티클에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 하베르로 읽든 자베르로 읽든 알메이다라는 성을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by 이하의 사람은 곧 아티클에서 이 기사의 작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모든 내용은 이 사람이 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 이해나 이 사람의 판단 기준, 이 사람의 observation한 내용은 더욱 디테일하게 여기에 구성됐을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이 기사를 썼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목에 maximizing 극대화하는 거예요. 참석자들의 learning, 학습 경험을 가장 극대화시켜주기. 뭐에 대해서? plant tours, 공장 투어에 대해서. I have visited dozens of에서 dozens of는 정확한 수는 아닌데요. 수십 개를 의미합니다. 정말 수십 개의 제조 공장들을 제가 최근 recent years, 몇 년 동안에 제가 많이 방문했죠. And I often, 종종 I have left their facilities, 얘들의 그 facility를 다 투어를 해보고 나서 제가 떠날 때 feeling, 이런 감정을 갖고 떠났어요. overwhelmed 된 감정으로 떠났어요. rather than, 뒤에 거가 아니라. better informed, 내가 더 많이 알게 됐다, 진짜로. 이게 아니라 오히려 overwhelmed 된 감정으로, overwhelmed 된 감정으로 나왔어요. overwhelmed는 여기서 뭔가 엄청난 분위기에 압도됐다보다는 굉장히 embarrassed, 당황스러웠거나 굉장히 부담을 느꼈거나 심적으로 안 좋은 의미가 됐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rather than 이하거의 좋은 내용이 아니라라는 상반성을 구축했기 때문에 typical, 원래 전형적으로 일반적인 투어는 observing, 관찰을 요하더라고요. number of, 뭐뭐의 수가 아니라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많은이죠. 많은 complex는 뭐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 단지 이런 것도 되지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할 때는 복잡한, complicated, 굉장히 복잡한 기기들을 너무 많이 관찰하는 걸 포함하고 and being introduced, 이 문법보다는 BPP는 수동이니까 소개를 하는 것보다 소개받게 되더라고요. A large group of managers and workers. 공장에 거기 있는 너무 많은 관리자들하고 workers들하고 일일이 소개받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Many tour guides present too much information. to는 좀 부정적인 맥락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어 가이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정보가 많아요. In addition, 또한 they use overly, 너무 지나치게 technical. 아까 technical은 무슨 뜻이었더라? 너무 전문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정말 confuse 시키죠. 너무 혼선을 주잖아요. 혼란을 주고.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읽은 상태로 이번에 183번을 도전해 볼게요. 183번 질문에 challenging이 나왔는데 challenging은 고된, 아주 역경의, 힘든 혹은 difficult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려운 부분이 뭐였더라? 이 문제의 정답은 A가 됩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문단에서 너무 많은 복잡한 기계들을 다 봐야 되고 또 너무 많은 그 공장 현지에서 일하는 굉장히 large group의 managers하고 workers, 다른 말로 공장에서 일하는 employees. 근데 보기 B처럼 연락처 찾는 게 어려워요. 여행 가이드들, contact information 등장한 적 없고 보기 C, 공장의 그 일정에 제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unfamiliar. 근데 일정을 논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기 D는 공장 투어 다닐 때마다 너무 복잡한 기계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서 혼선이 되지 이런 얘기를 한 거지. several plants, 여러 공장을 in one day, 하루에 다 돌아다니는 건 좀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처음서부터 이 사람은 시간을 길게 잡고 얘기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제조 공장을 다녔다고. 이게 하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오류가 파생된 문제로서 이 문제의 정답은 A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단이 하나 더 남았었어요. 자, 그 다음 문단 기사글에서 보죠. In order for you to benefit, in order for 대상, 투부정사. 그러면 그 for 뒤에 대상이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benefit the most,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from taking a tour like this. 이런 투어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큰 혜택과 이득을 보려면 keep the following suggestions. 다음에 내가 하는 제안사항들을 in mind, 반드시 유념하세요. First, 첫 번째, do preliminary. 관용력이 높은, 사용력이 높은 어휘로 보여지고요. 사전, 예비, 미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reliminary interview, 그러면 사전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좀 하세요. 사전조사, preliminary research 좀 하세요. On the plant,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방문 공장에 대해서 prior to, 뭐뭐 전에 the day of the tour, 투어 당일날에 우리가 어리버리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미리 봐두세요. 알아두세요 좀. This way, 이렇게 함으로써 you can ask focus questions. 좀 더 두루뭉술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좀 미리 알고 서칭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더 집중되고 본인한테 딱 초점에 맞는 딱 하고 싶었던 구체적 그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당일날. 공장 운영에 관해서. Second, 또한 make sure, 확실하게 해두세요. You bring the right people from your company. 그냥 혼자 가지 마시고요. 투어를 가실 때 본인의 회사에서 right people는 오른쪽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적절한 사람을 데려가세요. Including representative는 여기서 대표자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반 사원도 됩니다. From senior management, 고위급 경영진에 있는 관리자, 그런 관리직의 사람들 as well as 누구뿐만 아니라 production operators, 생산 담당자들도 좀 데려가시고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도 데려가세요. 생산 담당자들은 말 그대로 the workers,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Who actually use the manufacturing equipment, 제조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야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면은 더 힘들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다음에 suggestion을 염두하세요 라는 두 번째 문단을 우리가 읽자마자 이 네 번째 질문이 advise, 참석자들한테, 투어 참석자들한테 뭘 공고하는가? 라고 물어봤죠. 근데 보기 A는 공장 매니저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어떻게 장비를 사용하는지. 이게 A고요. 보기 B 같은 경우에 observes, 관찰해라. workers, 근로자들을 관찰을 잘 하세요. 시시탐탐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하루에 다 다른 시간대에 잘 관찰하세요. 보기 C, limit the number of tour participants. 투어 참석자 수 좀 줄이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죠.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공장 투어는 다녀보니까 내가 다년간 다녀보니까 느낀 게 너무 많은 관리자들 거기 직원들하고 인사 나누니까 정신이 없어 죽겠고 너무 복잡한 기계 과정을 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권고한 내용을 참석자 수 줄이세요. 가는 사람 수 줄이세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review information about the plan in advance가 되는데 in advance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preliminary 여기서 파생된 거죠. paraphrase. 그리고 review information 할 게 다른 말로 research가 된 거죠. paraphrasing. 자, 그 다음에 85번 동의어 찾기 문제입니다. focus란 단어가 방금 읽었던 지문에서 focused questions로 나왔었어요. 교육에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어요는 아니죠. 순서를 유발한 게 아닌데 최종이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순서 나온 적이 없어요. attentive는 배려심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남의 말을 경청하거나 세심하거나 배려하는 퀘션을 의미하진 않아요. 두루뭉술하고 잘 모르고 가면 되게 당황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 서치를 하고 공부를 좀 하고 가서 분명히 본인이 전하고 싶었던 그 특정 질문을 꼭 해라. 이런 느낌으로 구체적인, 특정한,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딱 초점이 맞춰진 specific, 이 제일 맞아 보입니다. 완전 동의어가 아닐지라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통용력이 있으면 유의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중 지문이에요. 186에서 190번이고요. 글의 개수가 3개로 늘어나고 연관된 공통정보의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당연히 개수가 평균적 하나에서 2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186에서 190번 첫 번째 지문 advertisement를 먼저 보도록 하죠. Max is a custom sewing. 이 나왔는데 sewing은 재봉, 봉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앞에 custom은 custom 쓰는 아니기 때문에 세관적인 의미보다는 customizing 아시죠? 맞춤 제작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보죠. Do you find that many of your clothes from previous seasons 한철 지난 거죠. 철 지나고 유행 지난 듯한 예전 시즌의 옷들 이런 거 그 많은 옷들이 do not fit anymore. 더 이상 안 맞아요, 잘 어울리지도 않고. In many cases, it is not necessary to buy new clothes. 사실 우리가 계속 새 옷을 사야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You can take advantage of those valuable garments. 옷이에요. 옷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옷들을 you already have in your closet. 그냥 옷장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 옷들을 by breathing new life. 새로운 삶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Into them with alteration. Alteration은 변경이라는 의미 있는데 옷을 변경하면 좀 더 우리가 상황에 맞게 얘기하면 수선하는 거죠. 옷 수선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Such as pants, 바지 같은 것도 that need a change in waist size, 허리 사이즈 같은 거 살이 쪘든 빠졌든 예전에 비해서 바꾸는 것은 바꿔도 되고 or a jacket or dress, 자켓이나 드레스도 that needs a transformation, 변형이 필요하면은 to align with, 뭔가에 딱 맞춰주는 거 latest fashion trends. 그러니까 사이즈 조절도 되지만 패션 트렌드도 딱 맞춰준다는 얘기죠. 너무 올드한 감성이 되지 않게끔. We pay every special attention to. 많이 쓰이는 관용조 표현이고요. Pay attention to는 돈을 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엄청난 관심과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다 정도예요. 그래서 every detail,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신경 씁니다. 당신의 옷을 수선하는 데 있어서. We offer high quality, 최고의 퀄리티를 제공하고 expert, 전문적인 엄청난 케어를 해준다. 똑같은 말이에요. In materials, 옷의 소재를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silk, linen, denim, wool, and fine cotton, 순면. 이런 거. You can estimate the cost. 비용을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Your orders. 옷 수선에 대한 주문을 by tracking our price list. 우리 가격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Note that. 꼭 알아두셔야 돼요. Same day rush order. Rush request. 당일에 바로 막혀서 바로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그거 가능해요. 근데 그거 가능한데 그게 조건이 있어. Can be ready by 5 p.m. 정확한 시각 공개. 5시까지 준비가 돼야 돼요. As long as garments. 5시가 준비가 될 수 있대. 당일에. 찾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뭐뭐 하는 한 당신이 수선 맡기는 옷이 drop off. 수선집이나 뭐 repair shop, 양장점 이런 데서 진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고요. drop off는 갖다 주는 거예요. 수선을 맡기려면 옷을 갖다 줘야 수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오전 8시까지 갖다 주는 조건에 한해서 그게 안 되면 안 돼. 근데 그걸 갖다 주면은 당일날 5시까지 바로 돼. 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이메일 리스트에 합류하시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들어오시거나 그래서 every week는 뭐예요? 매주 당신이 여기에 웹사이트에 들어오거나 이메일 구독 글 리스트에 들어가시면 special offer.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상점이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discount 같은 의미로 특가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제한이라고 직역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매주 특가 상품에 대한 거, 특가 서비스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대요. 자. 첫 번째 질문을 읽었으니까 일단 우리가 한 문제라도 확인되는지 먼저 문제로 가보죠. What type of clothing service is being advertised?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 질문을 읽었거든요. Sales, 그냥 판매, cleaning, 그냥 세탁, 그 다음에 보기 뒤 manufacturing, 아예 무에서 유를 제조, 이거보다는 우리가 계속 읽었던 alterations, 수선으로 갑니다. 다만 수선이란 단어 alterations는 그대로 있었지만 제가 지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보니까 변형, transformation, 그죠? 그리고 뭔가 change 같은 단어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의 동의어로도 파생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역시 풀 수 있는 문제죠. According to the advertisement. 방금 읽었던 이 첫 번째 질문 광고에 따르면 무엇이 weekly로 제공되는가? weekly, monthly 이런 애들 LI가 붙어도 형용사, 부사를 혼용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weekly, monthly가 every week로 나온 것 뿐이고요. 이메일 리스트나 웹사이트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special offer. 기억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봉이나 이런 걸 하는 수업이라든지 홈 딜리버리 혹은 새로운 신상 아이템 세일은 아니에요. 신상 아이템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discounts on services. 서비스라는 단어도 그대로 있고요. 교육의 service 이건 똑같지만 discount 그리고 special offer 이게 똑같이 작용한 거죠. 자, 이제 질문에 새로운 사람이 도착했어요.
Minaj라는 사람이 등장했다고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했는데 우린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이 사람의 의중이나 이런 걸 읽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188번서부터 우리 두 번째 지문을 이제 읽어볼 건데요. What must Mr. Minaj 씨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신의 올더리 ready on 6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있군요. 자, 일단 확인해 보죠. 편지글이죠? 이메일인데 Max's Custom Sewing 측에서 Mike Minaj라는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그 고객한테 글을 썼어요. 당신의 주문 이래가지고 6월 9일 날. 근데 6월 9일 날이라고 하는 날짜인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게 6월 10일 맞죠? 질문에. 근데 6월 10일이라는 걸 제가 눈대중으로만 봐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tomorrow라는 말은 정황과 이해관계상 이 글의 발수신자 모두가 생각하는 내일은 이 글을 쓴 날짜와 연관을 해서 생각해보면 6월 10일이 맞죠. 그렇죠? 결국에 내일이 6월 10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tomorrow를 6월 10일로 아예 놓고 생각해도 되죠. We have received your request. 요청서 받았어요. rush alteration을 원하신다고요. 긴급 수선을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긴급 수선이 내일 됐으면 하신다고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긴급 수선이 내일 됐으면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분명히 rush에 대한 얘기를 읽었거든요. Same day rush request 가능하다는 첫 번째 광고글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더라? 고객 입장에서 오전 8시까지 물건을 맡겨주는 조건에 한해서 5시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바로 당일날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였죠. 그럼 이 고객인 마이크 나주라는 사람은 러쉬 고객 주문을 맡겼고요. 근데 러쉬 주문을 맡기려면은 6월 10일 날 당일에 이걸 이 사람이 5시에 수령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은 내일 당일 오전 8시에 자신이 수선을 맡기고자 하는 옷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관 정보가 훑어지면서 88번 What must Mr. 은나주 씨가 뭘 보장하고 해야 되는가? 교육의 deposit이라고 하는 건 예약금처럼 내놓는 선납금 같은 거예요. 근데 돈을 일부를 미리 내라라는 말은 없었고요. 그리고 보기 뒤 웹사이트에서 등록해라라는 말 없었고 check a survey, 설문하라는 얘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연관 정보. 애드버타이즈먼트에 있었던 시각과 연결해서 rush라는 공통 단어를 통해서 drop it off, 그거 갖다 줘라, 오전 8시까지. 이렇게 되는 연계형 문제를 보이고요. 자, 이제 89번. Of what material are Mr. Minaj의 pants는 이 사람이 수선 맡긴 바지는 무슨 소재일까? 이 사람이 주축이 되는 글은 일단 이 사람이 먼저 쓰고 있는 이메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었죠. The first, 귀하가 수선을 맡긴 것 중에 첫 번째는 pair, 한 쌍이죠. 그러니까 바지는 원래 오른쪽 왼쪽 다리에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air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바지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지 한 점의 waist, 허리 부분 거기를 2cm 정도 작게 하신다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를 좀 봤더니 이게 소재 가격을 보면은 $5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금액이 나왔어요. 마지막 지문에 금액이 써져 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 지문에 금액이 써져 있는데 이 사람이 맡긴 게 지금 $50라 그랬죠? 그럼 $50라는 수치를 그대로 저희가 찾아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 $50가 있고요. 여기도 50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이건 어차피 재킷이에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팬츠거든. 근데 팬츠에서 $50 써져 있는 건 waist denim jea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맡겼던 소재는 어렵지 않게 데님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연계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90번 According to the price list, 방금 우리가 읽었던 price list, 그 표 있죠? 마지막 질문. price list에 따르면 고객들이 무엇을 반드시 내야 되는가? 언제 내야 되는가네요. when이니까, 그죠? 언제 내야 되는가? 볼까? 근데 언제 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시점이 몇 월 며칠은 써져 있는 건 아닌데요. 여기 팬츠하고 재킷 부분에는 어차피 가격만 써져 있잖아요. 여기 price list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payment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in full이라는 표현은 전액, fully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완납이 돼야 된다. when collecting garments. 자, collec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pickup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수선 맡긴 drop off, 이 수선집에 갖다 준 거를 본인이 이제 이게 완료됐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으면 garments를 다시 가져오는 거지. 그렇게 가져올 때 돈을 내라는 얘기예요. 작업이 맡기고 수선사가 다 작업을 해줘서 주면은 본인이 이걸 가지러 왔을 때 전액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돈을 내야 되는가? fabric을 직물과 소재를 선택할 시에 upon ing, 뭐뭐 할 때, 뭐뭐 하자마자 when picking up their clothes, collecting 해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B가 되고 after opening, 온라인 계정을 오프닝하고 나서 없었고요. once they, 일단 그들이 bill in the mail, 우편 방식으로 bill, 청구서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전혀, 그죠? 자, 이제 191에서 195, 삼중지문 두 번째 건데요. 아티클이 껴있네요. 기사글이요.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오클랜드 배경지에서 2월 1일자에 발행된 기사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소재지를 둔 J&W Foods라는 식품회사가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The Supermarket 체인점, 여기 슈퍼마켓 체인점이 발표를 했어요. that year라고. throughout 기간 앞에서 뭐뭐 동안 내내. 그래서 내년 동안 내내 여기가 20 new stores in New Zealand 하고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쪽에다 매장을 20개를 새거를 지을 거예요. 인터뷰 내용 나오죠. J&W는 be committed to ing 뭐뭐에 전념하고 있다. 저희는 opening stor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매장을 여는 것에 굉장히 전념 중이에요. We believe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Our pricing practice. practice는 여기서 뭐 피아노 연습, 공차기 연습 이런 게 아니고요. 관행, 제도, 책정 이런 식의 어려운 단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책정의 느낌이 있거든요. 어차피 프라이싱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가격 책정 기준 같은 거 우리 가격 방침이 gives us a competitive advantage. advantage가 이점이란 뜻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벌하고 붙어봤을 때 경쟁적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가격대가. In new and existing markets, 우리 새로운 및 기존 시장에 있어서요. 그 배경에서 봤을 때. 라고 마야 카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의 대변인인데 이 사람이 전화 인터뷰에서 말을 했다. In addition, 또한 새로운 Regional Vice President, 이 지역 Vice President, 부사장, J&W Foods의 부사장인 Daniel Stephenson, 새로 뽑힌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Several existing stores will be remodeled. 지금 기존 매장 몇 개가 리모델링을 하게 될 거다. 이제 좀 멋있게 바꾼다는 얘기죠. We're aiming for. 우리는 이런 걸 겨냥하고 목표로 하고 있다. Our stores to have a more modern, 좀 더 우리 매장들이 좀 더 현대적이고 inviting. inviting이라는 단어는 초대시키는이 아닙니다, 여러분. invited가 되면 초대된 거겠지만 inviting은 attractive, 매력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좀 현대식 매장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employment features, 어떠한 특징들을 더 많이 수행하려고 어떤 특징? 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 친화적인 거. 그런 걸 좀 더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장 몇 개는 리모델링도 할 거예요. 기존 매장을. 이라고 설명했다. locally, 이 지역 내에서 지금 이 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 지금 현지적으로는 일단 J&Foods사가 일단 먼저 여러 매장이 있겠지만 오클랜드 쪽에 허킨스가에 매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일단 먼저 시작하려고 하나 봐요. 리모델링을. 그래서 거기를 3월 1일 날 문을 닫으려 그런다. 레노베이션으로. 그래서 레노베이션을 쭉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문을 닫아놨다가 기본적으로 5월 18일 날 리오프닝을 하려고 그런다. 라는 날짜를 또 공개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티클에서요.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문제, What is the purpose of the article? 방금 읽은 아티클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간부나 한 명의 임원의 승진을 논한다라고 하기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과장에서 무슨 님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새롭게 뽑힌 부사장 얘기는 나왔지만 잠깐 그 사람의 직급에 뉴가 붙은 거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승진된지 외부에서 데려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기 B, to highlight, 강조하려고 몇몇 신상품들을 전혀 그죠? 그리고 보기 C, 회사의 계획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려고. 보기 D, 요즘의 지역 비즈니스 동향과 유행을 얘기하려고. 유행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더 많은 매장을 열 것이고 확장할 것이고 이런 것을 갖다 미래 시제로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건 곧 회사의 장차의 플랜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 article이 suggest about, 또다시 나와서 suggest하고 about이 붙었으니까 권고보다는 제안, 암시, 시사 계열일 거고 J&W 제품들이 다른 vendors, 판매업자도 되고 여러분 다른 판매업체도 되는 거예요. 근데 other이 붙으면 보통 동종업계의 다른 애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쟁은 영어로 뭐예요? competition.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competitive advantage가 있어요. 경쟁적 위에 있어요. 뭘로? pricing practice로.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데하고 붙어도 경쟁력이 있죠. 라는 얘기는 비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소비자들이 마음에 들어 할 만큼 저렴해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less expensive. 덜 비싼 걸 가격 부분의 메리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A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paraphrase, 어근을 잡았어야 돼요. 근데 퀄리티가 더 뛰어난다. 제품의 선택 범위를 더 다양하고 넓은 걸 제공한다. 그걸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매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몇몇 기존 매장을 기사의 후반부 두 번째 문단에서 리모델드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경쟁 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해서의 강점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여기 질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제 93번. 갑자기 flyer이 나오네요. 아티클이 아니고요. 그런데 글의 속성상 flyer, 전단지는 두 번째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전혀 읽지 않은 지문입니다.
확인해보죠. 자, 이게 flyer이죠. 이게 flyer이에요. 자, 내용이 조금 넘어가는데 요거 flyer이죠. 근데 flyer 보니까 grand reopening 축하연 이렇게 돼 있네. 근데 J&W Foods 이래놓고 갑자기 어클랜드 허킨스가 이게 분명히 저는 읽은 기억이 있고요. 아까 매장 리모델링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매장 리모델링 하는 것 중에 하나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먼저 문 닫는 데가 아까 첫 번째 짐에서 어클랜드의 허킨 스트리트라고 하지 않았나? 똑같은 단어로요. 그죠? 근데 거기 3월 1일에 문 닫아서 3개월 정도 공사하고 리오프닝 언제 한다 그랬죠? 5월 18일요. 그렇게 날짜 공개하고 끝났었죠? 근데 리오프닝은 5월 2일 날 했네. 그쵸? 여기 상단에 좌표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5월 2일 날 오픈했는데 원래 계획은 아까 기사를 시간을 앞으로 돌렸을 때는 분명히 5월 18일 날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5월 2일 날 오픈하게 되고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주소지에 있는 똑같은 매장이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리오프닝, 그랜드 리오프닝. 그럼 결국에 이걸 뭘 시사하는 걸까요? 오프닝 날짜가 앞당겨진 거죠. 오프닝 날짜가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 간의 연관성으로 근거했을 때 보기 A, the ceremony is closed to the public. be closed는 누구한테 폐쇄된 거거든요. 결국에 일반 대중은 아예 오지 마가 돼버려요. 그리고 보기 B의 refreshments, 간단한 다과나 음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간단한 간식이 이벤트 동안에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판매될 거예요. 보기 C, choir. choir은 합창단이죠. 노래하는 합창단. 학교 합창단이 상을 받았었어요.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renovation project, remodeling. 리모델하고 똑같아. 리모델링이 완수가 된 게 ahead of schedule. 일정보다 앞당겨졌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연계로 풀게 되면 그 날짜의 어근을 잡으면 D가 됩니다. B로 연결 뜨는 게죠. 그죠? 근데 A, B, C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보면 join manager, 사람 이름이 또 나오네요. 로즈 에노카 매니저예요. 그 사람이 우리 로즈 에노카 및 저희 매장의 직원들하고 join 함께 해주세요 란 얘기를 직원들한테 쓰진 않았을 거예요. 직원들한테 직원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러진 않아요. 결국에 이 매장 자체가 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랜드 리오프닝에 일반 그 고객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래가지고 리본 커팅식 오래. 근데 리본 커팅식 오라고 얘기하면서 complimentary가 무슨 뜻이에요? 공짜예요. 근데 complimentary snacks, cakes, beverages 다 간식 다 가죠.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refreshments하고 똑같은 애거든요. 근데 그걸 공짜라고 해놓고 디스카운트로 연결하시면 안 되죠. 디스카운트는 공짜가 절대 아닙니다. 돈은 내란 얘기예요. 다만 싸게 해준다는 얘기지. 근데 complimentary나 free 이런 건 10원도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동의어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분명히 보기에 있었던 단어 중 보기 B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A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choir이라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면 여기 choir이 있네요. 그죠? 4th Street School의 Children's Choir,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을 할 거다라고 그랬지 얘들이 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을 받았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93번의 정답은 D로 가게 되겠죠. 94번 여전히 플라이어로 mam시가 돼 있고요. 이 플라이어에서 매장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가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플라이어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죠. 플라이어의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여기 보니까 Come see the changes we have made to the store. 우리가 매장에 만들어낸 변화사항을 보세요. 첫 번째, 리모델링 해놨어. 리모델드에서 수프 앤 샐러드 바가 멋있게 바뀌었고요. 두 번째, 온사이트. 현장에 그 매장 안에 베이커리, 빵집이 있어가지고 7 days a week는 일주일에 7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일주일에 7일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여는 거 맞죠? 주 7일. 그리고 expanded, 또 확장된 고객 서비스 에리어가 있고 새롭게 pharmacy가 생겼어요. 약국이. 뭐가 같이 딸려있는, with는 함께도 되고 뭐뭇을 갖춘 consultation area. 상담 구역을 갖춘 약국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coming in June. coming in은 알죠? 지금 있는 건 아니고 이제 6월에 또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매장 내에 카페하고 커피 바도 생긴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내용을 조합해서 93번, 그 다음에 94번을 풀어봤을 때 더 이상 medication, 약은 취급을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약국이 생겼는데. 베이커리는 open every day.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7 days a week, 일주일에 7일이 곧 every day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정답 B로 갈 거고요. 가격이 낮춰졌다라는 건 모르겠어요. 기존에 비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아워즈가 바뀌었다. 운영 시간이 9시에 문 닫는데 10시로 바꿨다. 이런 거 없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죠. 이 지문에서 Who can provide job applicants with more details? 그런데요. job applicants라고 하는 구직자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적이 없는 내용이죠. 자, 구직에 관련된 내용이 광고글이에요. 왜냐하면 help wanted라는 제목은 상식적으로 구인 광고입니다.
그래서 구인 광고로 제인 푸드 똑같이 또 오클랜드 허킨스 그 지점 있죠. 여기로 계속 연관이 되는데 여기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카운터에서 일할 직원과 인스토어 카페에서 일할 직원. 인스토어 카페 카운터에서 일할 직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커스 제빵사를 구해. 근데 오버나이트 쉬프트 밤에 근무돼야 돼. 그리고 반드시 경력자 필수. 그리고 캐셔, 출납원,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full-time, part-time 다 구해. 그리고 maintenance, 유지보수 관리할 사람 구해. 그런데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정보는 너무 우리가 작게 썼으니까 매니저라고 얘기를 해서 보세요. 매니저 봐서 얘기하세요. 세부 정보는. 매니저 이름 혹시 기억나요? 사람의 직급이나 직업명이 나왔을 때는 보통 연관고리로 그 사람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로 이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아까 이름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아까 이 똑같은 매장에 대한 광고, 그 플라이어, 전단지에서 매니저 이름을 로즈 에노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매니저가 똑같은 매장 지점의 그 매니저라면 로즈 에노카 씨한테 얘기를 해야 구직자들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95번의 정답은 자, 에노카 씨가 되는 거죠. 누가 job applicant한테 세부적인 정보를 더 줘?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3중 지문 구경할 거고요. 마지막 3중 지문은 press release가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emails가 2개고요. press release는 보도자료입니다. 신문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아티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난이도도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뭔가 결제나 검토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곧 즉각적인 배부 발매용 이런 식입니다. immediate release라는 의미는요. 맨체스터 배경지에서 7월 2일 날 나왔고요. 루파시 나타라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executive director예요. 그러니까 전무이사님 정도의 급이에요. 굳이 급을 얘기하자면.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Industrial Machinery Certification Alliance 이렇게 나왔으니까 단어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원래 협회, 조직, 단체 기관 이런 데는 이렇게 다 대문자로 써져 있는 걸 앞자를 따올 때가 많아요. 길면. 그게 IMCA라고 하는 연합이고 연맹인데 Industrial, 산업용, Machinery, 기기, Certification, 인증, 동합연맹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Executive Director이신 루파시 나타라얀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다. 자신의 retirement, 은퇴를 After more than 3 decades, decade는 10년이라는 단위인데 3 decades니까 30년이죠. Of service, 헌신한 거죠. 여기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은퇴를 발표한 거예요. 이 나타라얀이라는 사람은 will be honored가 될 거다. 사람을 honor한다는 건 그 사람을 영예롭게 하거나 상, 표창을 주면 의미하고요. For his achievements. achievement가 s가 붙어서 복수로 활용 시 굳이 성취감이라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업적을 의미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들, 이거를 치하를 해줄 거고 이 사람이 그 업적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받게 될 거다. 어느 자리에서 회사의 연례 인더스트리 런천. 런천은 오찬 행사를 얘기하는 거야. 성대한 점심 식사 자리. 그래서 애니월 연례 업계 오찬 행사에서 7월 30일 날 열리는 행사 때서 그때 이 사람이 영예롭게 표창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deliver a speech 연설도 하실 거예요. On the futur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제조업계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미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설도 하실 거예요. 우리 IMCA 협회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inspection 부분이나 우리 협회 자체나 연맹 자체가 리더거든요. 전 세계적 리더. inspection, 검열 부분 그리고 certification, 인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고죠. industrial manufacturing equipment, 전 세계 업계 기준 산업용 제조 장비 그거에 대해서 검열하거나 인증해 주는 거는 저희가 최고죠. 리더죠. 저희 IMCA 연맹은 works to 항상 일을 하는데 ensure that 이하를 보장하기 위해서 열일을 합니다. Before these machines are put into service. put into service는 시중에 나와서 이제 이거 실제로 사용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이 범용되고 통용되고 사용되기 전에 우리 그 모든 기기들은 comply with 준수한다는 걸 보장하려고 합니다. 뭐를? national 국내 혹은 international 국제적인 모든 표준과 regulation 규정에 다 부합하는. As board of directors, 우리 이사진, 우리 연맹과 협회 이사진 멤버가 이사진이 지금 현재 이사회가 is currently seeking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해서 나가시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할 executive director를 찾고 있어요. 우리 조직을 더 이어나가서 바통 터치 받아서 더 이어나가서 추가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사람 필요해요. The ideal candidate, 이상적인 후보자가 될 사람은 must be someone,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intimate. 친숙하고 친밀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지식을 꾸몄을 땐 친한 지식보다는 아주 정통한 되게 빠삭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of the field, 이 분야를 잘 알아야 돼. 이 the field, a field가 아닌 더가 앞에서 파생했던 단어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업계, 산업, manufacturing,
장비에 대한 인스펙션과 서티피케이션 부분에 리더인 협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잘하는 사람. 그쪽 지식이 빠삭한 사람. strong leadership, 리더십이 강하고 그리고 ability to oversee IMCA의 strategic plan, 전략적인 계획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완전한 전체적인 job description, 직무 상세 설명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여기서 확인 가능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을 같이 읽어봤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96번입니다. What does the press release? 방금 읽었던 이 보도자료가 Mr. Natarajan 씨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언급을 했는가? 보기 A, 이 사람은 승진을 여러 번 받았다. 모르지 우리가 그거는. 그 다음에 보기 B, 이 사람은 job을 다른 회사에서 일자리를 수락해갖고 나가는 거다. 은퇴한다는 건 알지만 은퇴하고 뭐 하시기 위해서는 은퇴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기 C, 이 사람은 자기의 replacement, 물건 교체, 물품이나 대체 행위도 되지만 여러분 replacement는 후임자라는 사람 명사가 되거든요. 근데 대체자와 후임지를 찾는 작업을 자기가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다, be in charge of,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He will receive formal recognition. recognition은 뭐예요? 인정, 치아, 표창, 회사 이벤트에서. 아까 이벤트 중에 런천 있지 않았나? 점심 오찬? 그 런천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때 be honored 될 거라 그랬죠, 이 사람이요. 그런데 will be honored 될 거를 recognition을 받는다, 공식적인 인정을. 바뀐 거 아닐까요? paraphrase입니다. 그래서 정답 D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라르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암시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 그랬는데요. 라르크라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람은, 계속 읽은 사람은 미스터 나타라잔 씨거든요. 나타라야 아닌지 그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라르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읽은 적이 없습니다. 기억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 쓴 사람이 라이언 데커가 IMC의 보드 멤버스 전원한테 글을 썼어요. 7월 23일 날. 그리고 possible, 가능한 executive director 후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I met with Julia Rarick, 우리가 찾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봤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예전에 멀러 스틸이라는 회사의 CEO였고 그 사람이 National Marxist Conference에서 제가 그 사람 만났네요. 우연히. 뉴욕에서 열린 거 이번 주에. 그래서 would like to invite her a formal interview. 그래서 이 사람을 저희 협회 디렉터 executive 그 직에 맞는 사람으로 좀 면접을 봐보고 싶어요. 인터뷰를. I believe that she may be the perfect candidate for our executive director직에 딱일 것 같아. 왜냐면 이 여자가 meets all the qualifications.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자, 모든 자격 요건이 뭐였더라? 자격 요건이 충족한다고 칭찬했는데 자격 요건에 대한 걸 구구절절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질문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기네들 IMCA가 글로벌 리더로서 인스펙션하고 서티피케이션의 탑이고 그래서 이 역할을 이제 이 은퇴하시는 분 이후에 바통 터치로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디렉터 역할을 하실 executive 분께서는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의 필드 전문 분야에 대해서 intimate한 knowledge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산업 manufacturing 장비에 대해서 inspection과 certification 하는 거에 되게 능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리더십 좋아야 되고 전략 기획안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런 게 자격 요건이에요. 근데 그거에 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죠? 자, 일단 절반 정도 읽고 이 사람에 대해서 유출 한번 해보는데요. 만약에 안 되면 좀 더 읽게 되겠죠? 보기 A. She has experience in the certification of manufacturing equipment. 답으로 하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기엔 너무나 직급이 높은 직급인데다가 빠삭하고 정통한 intimate는 친숙함이라는 이런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익숙하고 친숙함을 유발한 intimate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걸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유발해요. 그래서 intimate라는 어휘가 분명히 intimate knowledge라는 단어가 experience를 유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계 전문가들, 기계학자들 컨퍼런스에서 원래 빈번하게 연설하는 사람이다는 몰라요.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딱 제목이다. 이 사람이 뛰어난 딱 우리의 적임자다로 보인다라고 그러지. 이 사람을 컨퍼런스 때 그냥 참석자 사이로 둘이 만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갖다가 연설자로 봤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She's seeking a increase over her current salary. 지금 현재 봉급에서 급여 좀 올려주세요. 그걸 seeking, 찾고 요구하고 있다는 아닌 것 같고요. She has often worked with Miss Leanne Decker. 아까 글 쓴 사람 맞죠? 방금 읽었다가 우리 스탑한 이메일. In the past year, last year, past year, 작년을 얘기하는데 작년에 같이 일한 사이가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번 주에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 때.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197번의 정답은 A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남 부분 읽어보죠. 반전이 있네요. However, 그러나 이분께서는 unsure about 뭔가 불확신하거나 확신이 없는 모습을 얘기할 때 써요. 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Applying after reading the full job description. 전체 직무 상세 설명 내용을 읽어보신 다음에 오히려 나 이거 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불확실함을 보인다. As currently written, as pp, 뭐뭐 된 대로 지금 현재 적힌 대로 보면 이 description 내용은 makes it seem like 이렇게 보이게끔 한다. The executive director 자체가 single-handedly는 한 손으로도 되는데요. 이게 혼자서 모든 걸 인디펜던트하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in charge of 담당을 다 하는 건가? Guiding the organization. 이 조직을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를 자기가 통솔하는 걸 혼자 다 하라는 얘기인가? Rather than 무엇이 아니라 working closely with a supportive team. 자신을 도와주는 지원팀이랑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아니라 나보고 이걸 총대를 다 메고 다 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해서 나 이거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그 뒤에 어쨌든 그래서요. 이 포스트 부분, 이 job description 써져 있는 부분 이렇게 오해하시잖아요, 이분도. 그래서 이거가 reworded. 다시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디렉터의 역할의 부분을 좀 clarify 해줘야죠. 명료하게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98번. 이 first 이메일에 따르면, 방금 외웠던 이메일에 따르면 라로크는 왜 주저하고 망설이는가? 이 직급을 지원하는 걸 hesitant는 읽은 지 없지만 뉘앙스상 이게 unsure. 뭔가 확신이 없거든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unsure. daily commute는 출퇴근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1시간 걸려. 버스 갈아타면 또 1시간 걸려. 너무 불편해. 이 얘기는 아니죠. 매일 출근하기 힘들어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뷰가 너무 뭐 1중, 2중, 3중, 4중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깐깐하게?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가 뽑혔을 때 막상 일을 할 때 혼자서 이 모든 걸 떠안고 독립적으로 하는 구조인가? 이게 job description 내용 읽으면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 job description 내용에선 그러니까 하기가 싫으네. 그래서 job description 내용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났거든요. 결국에 job description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 사람이 해야 될 업무의 부분이 이렇게 오인을 사고 있다. 이래서 정답은 C고요. 보기 D 회사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거 아닌가 무서울 정도로 이거는 이 사람이 주저하는 요소가 안 돼요. 그죠? 자, 이제 99번을 풀 건데요. 99번에 보자마자 second 이메일도 말이 시작하고 있고요. 글의 속성상 첫 번째는 이메일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게 보도자료, 기사글하고 비슷했고요. 이메일이 2개 남은 거로 봤을 때는 first 이메일이 중간 지문, second 이메일이 곧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마지막 지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지막 지문을 읽어보죠. 레이앤 제컬한테요. 필 타운센드가 7월 23일 날 글을 썼어요. 그래서 직무 목록, Executive Director 포지션에 대한 이렇게 해서 글을 썼어요. 방금 레이앤 제커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읽었던 글에서 이거 중간 지문 발신자. 그죠? 그 발신자한테 또 관련된 사람이 쓴 거예요. 필 타운센드가. 도린다. 라이언 캔더 씨 보세요. 라이언 데커 씨. As you requested. 기아가 방금 앞에 앞선 이메일에서 이거 디렉터의 역할에 대해서 써준 그 job description 내용을 reworded 다시 쓰라고 했잖아요. 그 요청에 따라 I made changes to the job listing. 여기서는 job placement, 그 직무 알선 소개 job description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하신 대로 제가 변경을 좀 해봤어요. Executive Director 포지션에. This is slightly off topic. off topic은 주제를 벗어난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약간 주제 벗어나긴 했는데요. But I have also updated. 요청하신 것만 고친 게 아니라 bylaws, 법규도 되고요. 회사 내규도 돼요. 회사 내규도 좀 제가 바꿔봤어요. 손봐봤어요. To reflect the discussion from the board's last quarterly meeting. 지난번 때 우리가 쿼터리 미팅 한 거 있죠? 그때 그 우리 이사진들 사이에서 나왔던 의견, 논했던 사항을 반영하는 내규도 좀 넣어봤어요. 같이. 어차피 고치는 김에 이런 얘기예요. 근데 quarterly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을 의미하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얘네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미팅을 했었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요. I will send them in a separate email. 별도 이메일로 또 보낼게요. To the entire board. 전체 이사진한테 with the following rule change highlighted. 다음에 있는 change 변경사항을 하이라이트 표시해서 이메일 별도로 보낼게요. change 내용 보세요. The board. 이사진은 이제 once a quarter. 분기에 한 번씩 만날 것이다. 뭐 쿼터리 미팅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원스 쿼터에 만나는데 이 원스 쿼터에 만나는 것 중에서도 스페셜 미팅을 좀 더 요청할 수가 있다. 원래 유명한 연어적인 표현으로 call a meeting은 전화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소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분기에 한 번씩 미팅을 하지만 거기서 특별 미팅을 또 그때그때 유사시에 계속 스페셜 미팅을 우리가 소집할 수가 있다. 누구에 의해서? The chair. 이건 여기서 의자가 아니고요. 어떤 이사진이나 집단의 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vice는 항상 두 번째 직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vice chair은 부의장을 얘기했을 거예요. 어쨌든 chair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요. 그 의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르면 다
특별 미팅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one half라고 하는 건 2분의 1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진 전체 인원수의 2분의 1 which consists of 누구로 구성된 chair, 의장, vice chair, 부의장, secretary. 회사에서 비서도 되는데요. 약간 총무급의 어떤 조직에서 이런 그 단체에서 총무도 되고요. treasurer, 재무, 회계 담당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반이 요청 시 회장 혼자서도 되고 의장 혼자서 되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절반이 요청해도 우린 스페셜 미팅을 주기적으로 할 거다. 라는 것이 곧 change, 변경사항이에요. 자기네들 그 bylaw, 변경사항. 자, 그러면 99번. 아까 풀었어야 되죠? 99번. 99번. 세컨드 이메일이 뭐라고 의미를 하고 언급을 하고 드러내는가? 여기 IMCA의 Board of Directors에 대해서 보기 A. 그들은 새로운 총무 비서를 뽑고 있다. 아니죠. 새로운 사람 뽑는지는 몰라요. 보기 B. 이들은 misunderstood. 애초에 오해를 했다. agenda는 회의 안건과 의제거든요. 회의 의제에 올라가 있는 거 여기서 items는 신상품, 상품이 아니고요. 의제의 그 항목이에요. 항목을 이 사람들이 오해했다. 아우 잘못 알아들었다. 이런 말 아니었잖아요. They have revised their rules of operation. 얘들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넓게 볼 수 있는 거고요. operation이라는 단어는 rules를 좀 바꿨다. 맞죠? 회사 bylaw, 내규를 바꿨다고 했고요. bylaw라는 단어가 rules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change 했다라는 단어가 revise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paraphrase가 되면서 정답인 거고요. once a year는 절대 답으로 할 수 없어요. once a year는 1년에 한 번인데 우리가 계속 읽었던 단어가 quarter예요. quarterly. 그럼 3개월에 한 번은 꼬박꼬박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스페셜 미팅을 더 열라고 하는 거죠. 필요에 할 때. 자, what is indicated about Miss Leyendecker?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하나 남은 것 같고요. 레앤데커 씨가 중간 지문 발신자였어요. 좀 직무 상세 기술서 내용을 좀 바꿔봐라 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써줘라. 근데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 Board of Directors에 포함되는 사람이죠. IMCA인지 IN 뭔지 IMCA인지 거기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봤을 때 작년 내에 이 사람이 입사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거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폴리시를 바꾸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 지문에서 이 사람이 바꿔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다시 써달라고 직무상세 사용. 최근에 승진된 사람인지는 또 몰라. 그죠? 근데 확실한 거는 레앤데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보드 미팅을 요청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아까 저는 봤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메일은 발수신자 정보가 참 중요한데요. 레앤데커가 글을 쓴 내용에서 봤을 때 레앤데커가 직급이 무려 최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문에서 분명히 최열 단독적으로도 스페셜 미팅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내규가 추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앤데커가 곧 chair, 의장이었구나 라는 걸 싱크로를 못 잡고 가면 애초에 어프로치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추가적인 보드 미팅, 스페셜 미팅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3중 지문하고 2중 지문으로 구성된 다중 지문 같이 해설 강의 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